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에 보였던 파란불은 없애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그렇죠. 기관이 작정하고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 한번 시장 포인트,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요. 잭슨홀 미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거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하겠다. 네. 좀 투자 판단에 보류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초반부터 이제 시장이 빠졌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파적인 의견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좀 다른 의견, 시장에서 보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 가능성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의 입장은 사실 다음 달에 75bp 인상에 있어서 만약에 50bp 인상을 했을 때 혹시나 긴축이 끝났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 2%의 물가 목표치를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얘기가 나올까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75bp가 갈 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그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 부채도 금리 인상 부담이 있다.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부채가 지금 무려 30조 달러가 있습니다. 30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4경이에요. 4경이면 얼마냐면은 9,999조 다음에 1경이죠. 근데 4경이라는 부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30조 달러 중에서 절반인 15.6조 달러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는 2경 정도가 지금 가계부채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미국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는 거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한 것도 상당히 크게 한 건데, 지금 인플레가 2번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서도 과연 3번째 자이언트 스텝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의 부채와 가계 부채는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은 좀 우리가 좀 작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6월과 다른 외국인 모습인데 6월 달에 우리 환율 급등했죠. 6월 달에도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 달러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환율까지 급등했었고요. 이때 외국인은 어땠냐면은 원달러가 4.8% 올라가는 동안에 이틀 빼고 다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은 어떠냐면요. 이틀 빼고 다 순매수입니다. 거꾸로죠. 6월 달은 이틀 빼고 다 순매도였는데 지금은 이틀 빼고 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6월과는 다른 외국의 모습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달러 강세는 좀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간 하락이 좀 멈췄지 않습니까? 아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정도가 오히려 인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정도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무탈하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또 잘 가고 있는지 우리 보유 종목 봐야겠죠? 네, 일단 제가 에너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 종목들이 여전히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게임즈 하나 먼저 좀 볼게요. 네오이즈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밤부터 유럽에서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이게 세계 3대 게임 쇼인데 일단은 이제 그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를 통해서 이 피해 거짓이라는 이 네오이즈 게임 소개가 되고 나서요. 오늘 좀 오름세가 있죠.
완전히 다 소개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이 국내 게임사들이 어떤 게임을 또 발표하고 있고 어떤 출시에 대한 어떤 예정 뭐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이번 시장에 반등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좀 보셔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어제 같이 리뷰 드렸던 S에너지 오늘 또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삼성물산이 이 카타르에서 이 8천억대 태양광을 단독 수주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S에너지 삼성물산이 이제 3자 배정으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S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태양광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만 쪽에서 또 6천억대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풍력은 오히려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저희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올라온 상황에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62,5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의 1번 종목 올라서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중국 순창성에서 태양광 모듈이나 어떤 그 원료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태양광 원료 모듈 값이 올라가고 있고 모듈에 있어서는 지금 이 현대기술의 매출이 거의 95%가 모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강한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말 거의 한 달 딱 전쯤에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러고서는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 그렇죠.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에너지, 네오위즈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에너지 안에서 공개가 될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수소도 간다. 수소가 그 많은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좀 작고 가격적으로 이제 사실 좀 평균된 가격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천연가스는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 그 글로벌 국가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좀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수소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여기 유럽까지 지금 수소에 대한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소 연료 기업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소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유럽에서도 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서 수소 에너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연말에 수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달 뭐 끄트머리 있는 거고요. 다음 달 9월로 진입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일단 수소 관련주도 좀 봐야겠다는 건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사실 태양광 풍력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수소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해당 법안에는 그린 수소 생산 1kg당 보조금 3달러를 지원해주는 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 보면요, 뭐 발전용, 뭐 건물용, 잠수함용 이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연료전지 제조 단가 30% 이상 절감하는 기술을 또 지금 한국기술에서 개발해갖고 또 이 비나텍에 전수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소 산업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어떤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소를 대표하는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소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수소 하면 또 한화가 생각이 나는데 한화그룹인가요? 일단 뭐 대기업은 좀 이제 제외시켰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뭐 뻔한 종목이고 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수소 관련주, 공약주 확인해 보시죠. 네. 범한 퓨얼셀을 갖고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그러니까 퓨얼셀 들어가는 기업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범한 퓨얼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강한 모습을 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력이 좀 가장 좀 세다. 좀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수함용 건물용 연료전지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잠수함에 연료전지를 납품 운영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 연료전지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크다는 이야기고요. 원래 이 잠수함용 에너지를 수소전지를 지멘스사가 독점하던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범한 퓨엘 시리즈 진출하게 된 거고 이 고분자 전해질령 연료전지 기반인데 이게 국내에서 이 고분자 전해질령 연료전지에 이 금속 분리판 기술을 적용한 것이 국내에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범한 퓨얼셀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좀 발전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수소 관련주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꽤 많은데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하고 해외에서 지금 수소전기 버스용 연료전지를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트럭, 이 특수 차량까지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용 건물용에서 지금 이제 어떤 수소 트럭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수소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범한 퓨얼셀이 지금 자리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좀 그 바닥을 좀 잘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보시면 1차적인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약간의 조정 장세가 있었는데 이 조정될 때 보게 되면은 가격이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S퓨얼셀이나 두산퓨얼셀 보게 되면은 변동이 심하지만은 지금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죠. 그만큼 매기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수소 관련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행사에 맞춰서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중요 저항선을 다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4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3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새내기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네. 그 성일하이텍이 생각이 나는데. 뭐 난리 났죠. 네, 요즘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따라가기는 좀 늦었겠죠? 좀 늦었는데 원래 성일하이텍하고 세비 이런 거 올라가면서 네. 오늘 또 이제 관련 소재 기업들이 그 유일에너테크도 좀 급등했고요. 맞아요. 몇 개 기업들이 급등했는데 원래 제가 유일에너테크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점심에 급등해 버려서 지금 바꾼 건데 어쨌든 소재 기업들도 잘 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떤 그 에너지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실 최근에 그 상품 가격이 또 좀 급등세가 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도 오르고 상품가도 오르고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두 번째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공략적 키워드는요. 바로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 하면은 종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알만한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커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지금도 마시고 왔는걸요. 근데 커피가 아마 상반기에도 가격이 올랐고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알만한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올라가는 이유와 함께 또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국제 커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일단 이 커피 생산에 있어서 이제 1번지인 브라질에서 커피 흉장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피만 흉장이 아니고 지금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모든 곡물들의 흉작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거기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곡물 관련주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커피 관련주는 사실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이 올해 커피 농사 흉작이라는 이야기고 지난해 꾸준히 올랐던 커피 선물 가격이 수확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 세계 커피 원두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아리비카 종이 60%고요. 그다음에 로부스타 종이 40%인데 브라질이 이 아리비카 종이 약 45%, 그다음에 로부스타이 약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브라질의 생산량이 확 줄고 있다는 거고, 이 브라질 외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좀 영향을 미치면서 커피 가격 상승에 부채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커피기구에서 밝힌 세계 커피 소비를 보게 되면은 2년 연속 생산을 앞질 것이다라고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니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커피 가격이 올린다 하더라도 커피를 드시던 분들은 그대로 드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 전가에서 또 가장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커피 이야기하니까요. 채팅방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한 3-4개로 압축되어 있어요. 과연 그중에 어떤 것일까? 두 번째 커피 관련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맥널 그 커피 하면은 그냥 한국 맥널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커피에 관련된 모든 제품 그러니까는 뭐 생산에서부터 뭐 원두 커피, 가공 제품 뭐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게 바로 한국 맥널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종업계 유일하게 모든 유통망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인스턴트 커피부터 편의점 인기 상품의 RDT 제품까지 편의점 가면 이제 우리 커피 그 일회용 커피 제품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지금 대형 유통 채널에서부터 슈퍼, 편의점, 온라인 모든 유통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업계에서는 모든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한국 맥널티 유일하다라는 거고 지금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도 연초에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일부 캡슐 커피를 인상했는데 이달부터 또 일부 캡슐 커피의 제품 가격을 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커피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 맥널티가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도 커피값 올라가면서 이 한국 맥널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섰는데 일단은 상품 가격이 좀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충분히 좀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바닥에서 보면은 최근에 거래가 살짝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 급등했다시피 지금 곡물 가격이 이상기후 현상에다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가 또 오데사 그 항구를 또 공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옥수수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품가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8,000원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300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동서도 나오고 그 외에 한국 맥널티 굉장히 많은 커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의 대장은 맥널티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시장에 지금 이제 어쨌든 좀 조정의 끄트머리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아마 다음 주에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말지를 좀 말해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 여부와 어떤 종목을 보유할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이 최연더 검색하셔가지고요. 잠시 뒤에 4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현덕의 덕분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